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6학년도 수능을 보면서 2년 동안 수능 공부를 한 백정현이고요. 현재는 지금 26학번으로 한양대 전기전자계열 학부에서 재학 중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광일 선생님 조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현역 때 응시했던 수능에서는 100분이 90으로 2등급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26학년도 수능에서 응시했던 수능 국어에서는 100분이 98로 1등급을 맞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단은 국어라는 과목 특성상 타 과목에 비해 변동성이 많이 큰 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평가원도 평가원이지만 사설 모의고사를 같이 봤을 때 사설 모의고사는 막 60점, 70점대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평가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2, 3등급을 전전했던 때도 많았고 이 등급폭이 상방은 잘 안 뚫리는데 하방은 밑으로 굉장히 잘 떨어지는 현상을 많이 겪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멘탈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봤던 게 제 수험 생활에 있어서 국어 영역의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현역 때까지만 해도 국어 등급이 2, 3등급을 굉장히 전전했었습니다.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갖가지의 선생님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M사에 누가 좋다면 그걸 다 들어보고 D사에 누가 좋다면 다 그걸 들어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다 들어봐도 제 성적에는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교육청은 오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더 오르지 않는 현상이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제 데일라를 통해서 이제 박광일 선생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광일 선생님이 이전에도 커뮤니티나 각종 선배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선생님이 좀 고수다? 이 선생님이 각종 수험 생활의 방향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잘 잡아준다는 말을 익히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듣고 박광일 선생님을 데일라를 통해서 처음에 알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첫인상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뒷머리가 기르셨던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요? 무림의 고수? 범상치 않다는 첫인상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키가 너무 크셨고요. 생각보다 너무 친절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실제로 조교로서 만나보고 지금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을 대하시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더 활력 있으시고 더 친절하시고 학생들을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게 제 피부에 와닿으니까 보다 더 좀 동경하고 더 고수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일라는 풀 커리를 탔고 작년에도 이제 구주 연마의 서만 빼고는 다 커리를 탔었는데요. 구주 연마사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일라 때 좀 진하게 들었던 기억이 있고 해서 또 재수 학원에서도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시간 관계상 이제 작년 2, 6학년도에는 구주 연마서를 듣진 않았고 다른 강의들은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강의인 훈련도감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국어 2, 3등급을 전전할 때만 하더라도 특히 문학에서 어떤 거를 묻고자 하는지 이거를 수능에서 왜 출제하는지에 대한 인지조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혹은 모의고사에서 18번 문제부터는 뭔가 가슴에서 턱 막히는 막연함을 느꼈던 게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훈련도감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고 이 수능 문항에서 결국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저는 그것의 핵심은 맥락이나 컨텍스트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에 있어서는 모든 구절을 다 세세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분위기야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이 화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도를 잡고 보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식의 문제풀이 방식을 하면서 문학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해소가 됐고 막연함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도감이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박광일 선생님이 종례나 조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십니다. 특히 전 조회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이 조회에서 한 주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성을 굉장히 잘 잡아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시기가 분명히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오는데 그런 상황이 없도록 조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런 수험 생활 전반적으로 제 멘탈에 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제가 받아봤을 때 조금 당황했던 게 박광일 선생님 수강생이라면 이 대답에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박광일 선생님이 강조하셨다시피 기출 분석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컨대 이 문항들에서 오답 원리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평권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문제화하는지를 형언을 할 수 없더라도 피부로 와닿는 게 있고 또 이 기출 분석을 통해서 나의 습관들이나 태도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어떻게 풀었지? 내가 어떤 생각으로 풀었지를 다시 상상하고 복귀하면서 아, 내가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있었구나. 내가 평가원 문제에서 이런 안 좋은 태도들을 갖고 있네를 돌이켜보고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제일 좋은 공부법이기 때문에 기출 분석은 가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초반에는 기출 분석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1회독 때는 한번 풀어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를 좀 많이 피부로 느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보고 내가 어느 정도 평가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능력이 결여한지 내가 특히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를 먼저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제 2, 3회독 가면서부터 기출 분석의 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학생이 이 과정에서 아 이거 답이 기억나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답이 기억나는 것과 관계가 없이 이제는 정말 스스로 깊게 공부를 해보면서 아 이 어휘는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이 문장은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더 나아가서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뭐 강화 약화 선지를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를 스스로 체감해 보면서 좀 더 시험 운영적으로 원활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첫 번째 풀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풀었을 때는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이 둘 사이 관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지? 그리고 이 차이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던 거지를 보면서 계속해서 다른 공부를 할 때 그 차이를 찾아내고 그 차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역 때랑 재수 때 합치면 거의 한 7회독은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7회독이 대단하다라거나 저렇게 봐야 하는구나, 저렇게 봐야 뭐 안정적인 1등급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원체 국어가 약점이었고 그 벽을 뚫지 못하던 학생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나중에 얻은 것 뿐이지 그 차이가 뭐고 이 평가원의 기출을 스스로 더 깊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만 박광일 선생님께 잘 배운다면 3, 4독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EBS는 좀 문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재수생이라는 입장에서 다른 과목들의 성적도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는 입장이어서 독서는 그렇게까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을 먼저 스스로 풀어보고 답지를 통해서 저 스스로 한번 작품을 분석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걸 분석을 해보고 광일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언어와 매체도 EBS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 파이널에 최종에서 나눠주는 좀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개념들? 조금 특이한 게 EBS에 나왔다 싶었던 거를 정리해둔 것 정도는 한번 보고 들어갔지 EBS 언어와 매체를 그렇게 중점적으로 공부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체감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EBS 문학 연계 체감이라는 게 안정감을 주는 부분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파본 검사를 할 때 내가 아는 작품이 문학에 몇 개만 있어도 굉장히 크게 체감이 되거든요. 수능장에서는 어떻게 튈지 모르는 이 수능장에서 이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작품이 나왔다? 라는 그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체감이 됐고 시험 운영적인 부분에서도 아 내가 아는 작품이 있으니까 요거는 그렇게 시간을 끌지 않아도 돼 하면서 오히려 시험 운영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EBS 강의는 제가 작품을 먼저 느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그냥 강의만 쭉 들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처음 보는 문학 작품을 당황스러움을 경험을 안 하고 그냥 연계 공부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EBS 문학을 공부할 때도
수능 공부의 일환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이 수능이 나오면 내가 빠르게 풀겠다라는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 연계 공부를 하기 전에도 내가 한번 이 시의 이미지나 뭐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저 스스로 잡아보고, 그리고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는 아 이렇게 잡는 게 맞았구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 강의를 복습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선생님 책 자체가 굉장히 두껍게 돼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읽었어야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시가 흘러내려가는구나를 계속해서 복습하는 데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EBS 팁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는 꼭 먼저 한번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지 않을 거면 초에 과감하게 하지 말라라고까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수능 공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EBS 공부도 공부지만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선생님 강의만 들어버리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지 않아 버리면 막상 수능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좀 너무 가볍게 쳐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정말 운 좋게 아무도 예상을 잘 하지 못했지만 수군가를 읽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수능에서 조금 더 다르게 출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내가 강의만 들었던, 어떻게 보면은 휘발되기 가장 쉬운 정보들로 대충 쳐내는 습관만 들이게 된다면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리고 그 강의는 그걸 보완하고 교재는 그거를 복습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